여러분,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 일본 소고기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말이죠. 그 환상적인 맛 뒤에는 사실 농부들의 아주 치열한 경제 드라마가 숨어 있다는 사실. 오늘은 바로 그 최고급 소고기 한 점에 담긴 비용의 비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가 식당에서 내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소고기 한 점을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농가들이 실제로 치르는 대가, 그러니까 그들의 땀과 위험 부담은 과연 얼마일까 하는 이야기죠. 일본 소고기 산업을 이해하는 열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걸 하나의 이어달리기 경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주자는 송아지를 낳아서 기르는 번식 농가.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받는 마지막 주자는 소를 다 키워서 시장에 내보내는 비용 농가입니다. 이 둘 같은 팀인 것 같지만 사실상 전혀 다른 경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경주의 출발선으로 한번 가볼까요?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곳. 건강한 송아지를 세상에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번식 농가입니다. 번식 농가의 일년은 어미소를 정성껏 돌보고 튼튼한 송아지를 낳으면 약 10개월 동안 정말 애지중지 키우는 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과정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은 단연 사료값, 그리고 사람의 손길, 바로 인건비입니다. 와, 이 원그래프가 보여주는 사실은 꽤 놀랍습니다. 번식 농가가 쓰는 돈의 거의 70%가 사료비랑 인건비, 딱 이 두 가지에 다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만약에 국제곡물 가격 같은 외부 요인이 조금만 흔들려도 농가 소득이 그냥 확 무너질 수 있다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1년을 꼬박 바친 결과 번식 농가가 손에 쥐는 돈은 과연 얼마일까요? 2020년 기준으로 연평균 소득은 자그마치 192만 엔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700만 원 정도?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잠시 후에 보게 될 비용 농가의 숫자랑 비교해 보시면 정말 아슬아슬한 액수라는 걸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밭통이 넘어갑니다. 번식 농가가 애지중지 키운 송아지라는 밭통이 다음 주자, 바로 비용 농가에게 전달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 환상적인 마블링을 만드는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비용 농가의 비용 구조는 번식 농가랑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보세요. 가장 큰 덩어리가 사료도, 인건비도 아니고 바로 소 구입비예요. 무려 62.5%. 전체 비용의 절반 이상이 어떤 송아지를 데려오느냐에 달려있는, 그러니까 시작부터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사업인 셈입니다. 83만 엔. 이게 바로 송아지 한 마리의 몸값입니다. 앞으로 약 20개월을 더 키워서 시장에 내보내야 하는데 시작부터 웬만한 중고차 한 대 값을 그냥 투자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비용 농가가 짊어져야 하는 첫 번째 무게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초기 투자를 감당한 비용 농가, 과연 돈을 벌었을까요? 여기서 이야기는 완전히 충격적으로 뒤집힙니다. 2020년 이들의 평균 농업소득은 흑자가 아니라 마이너스 213만 엔. 네,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충격적인 적자였어요. 이 표가 두 주자의 엇갈린 운명을 정말 한눈에 보여줍니다. 왼쪽의 번식 농가는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적지만 그래도 수익을 내고 있죠. 반면에 오른쪽의 비용 농가는 수백 마리를 키우는 훨씬 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같은 소고기 산업이라는 트랙 위를 달리지만 전혀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개별 농가라는 나무 말고 일본 소고기 산업이라는 거대한 숲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숫자를 통해 이 산업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현재 일본 전역에는 약 260만 마리의 유구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생산이 특정 지역에 확 쏠려 있는 걸 알 수 있죠. 광활한 땅을 가진 홋카이도, 그리고 남쪽의 따뜻한 가고시마와 미야자키, 이 세 곳이 바로 일본 소고기 산업의 엔진 같은 곳들입니다. 하지만 그 엔진의 모습은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예요. 불과 30년 전 22만 개에 달했던 소규모 번식 농가들이 지금은 4만여 곳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다 사라진 거죠.
마치 동네에 작은 가게들이 없어지고 거대한 대형 마트가 들어서는 것처럼 이 산업 역시 소수의 거대 농가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보겠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이어달리기 경주가 도대체 어떻게 세계 최고의 품질, 그리고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을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은 번식과 비육으로 역할을 딱 나눈 이 전문적인 이어달리기 시스템 덕분이에요. 하지만 그 대가는 비육 농가의 엄청난 초기 투자, 번식 농가의 높은 생산 비용, 그리고 두 농가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고위험 저수익 구조라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던 거죠. 이 복잡한 경제 구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최고의 소고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농부들에게도 과연 이 방식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